자, 현재 스마트폰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자, 우리가 아까 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각각 UMB와 GMB라고 하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 놨었어요. 자,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 놨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된 기능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일단 UMB의 부분은 그냥 제가 임시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엄청나게 디자인을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초단순하게 한국어 써있는 부분을 저는 그대로 스팬 태그에 블라인드로 숨기고, 이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자, 스팬 태그로 만들고 UL에다가 클래스에 자, 블라인드 랩 커먼 CSS에다가 블라인드 랩 안에 A가 있으면 블럭 처리하고 그 내부에 스팬을 숨겨라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 한국어라는 이 아이콘도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서야 추가적인 막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 그냥 작게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자, 이 자리는 이모티콘 아이콘을 생길 수 있는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자,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폰트 어썸을 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폰트 어썸 있는 아이콘 갖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UMB입니다. 그럼 사이트에 가서 폰트 어썸 사이트로 가서 자, 현재 페이지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햄버거. 진짜 햄버거 메뉴라고 햄버거를 그려놨네. 자, 여튼 아이콘즈에서 검색을 합니다. 랭귀지라고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은 아이콘들이 생겨 있겠죠. 프리 무료 중에서도 저는 역시나 아시안 없군요. 그러면 저는 이걸로 복사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위치 안내 로케이션 해서 해당 위치 안내에 관련된 아이콘이 요 글로브라고 하는 아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아이콘으로 찾아서, 요거 아니면 많이 아는 건 요 컴파스 같은 둘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 쓰니까 이걸로 쓰는데, 이게 낫나? 이게 낫나?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죠. 복사 붙여넣고, 자, 회원 로그인은 소위 뭐 멤버 뭐 또는 피플 퍼슨 검색을 해서 사람이라는 뜻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우리는 사람만 그려져 있는 것도 괜찮고요. 유저, 이 유저, 뭐 스마일 처음 보지만 서클도 괜찮고요. 마음에 드시는 하나를 써주시면 폰트 사이즈로 입력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논을 풀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해당 CSS 어디 갔니? CSS에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 논 걸었던 아이를 살려주면 쪼로록 나옵니다. 자, GMB 하기 전에 이 부분 살짝만 만들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UMB 리스트 자체는요, UMB와 사이즈가 크게 달라지지는 사실은 않을 거예요. 자, 올라가서 UMB 자리는 여기니까. 자, 이미 UMB에서 사이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로값, 높이값 이렇게 쓸래요. 그냥 구분용으로만 확인만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UMB 리스트 안에, 자, 바로 li인 거 볼게요. 네, 바로 li군요. 그래서 li를 옆으로 나란히, 소위 많이 하는 게 이제 플롯 레프트잖아요. 근데 혹시 자,
이 상태에서 이 언어팩 자체가 앞에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뒤에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로그인하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뒤에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만약에 있다면? 거의 로그인이 앞에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의 웹페이지 들어갔을 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스마트폰도 터치를 어떻게 한 제스처에 따라서 탭 메뉴 가는 거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니까 어쩔 수 없이 탭으로 누를게요. 탭을 갈 때 이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 포커스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1번 로그인, 2번 회사 위치, 3번 언어. 언어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먼저 만든 거예요. 물론 탭 인덱스를 써서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모양의 HTML 위치 자체는 이게 맞는데 시각적으로는 반대로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플로라이트가 맞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쓰시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왜?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오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웹페이지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이 로그인하고 하는 게 앞에 있고 언어픽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언어 설정이. 그럼 그 언어 설정을 먼저 가게 해서 써야 되는데 시각적으로는 반대로 돼 있고 포커스는 또 그 반대로 가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HTML 상으로 놓고 봤을 땐 저는 당연히 언어가 먼저 가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쓴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위치 안내를 하든 로그인을 하든 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를 보고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맞추고 그러고 나서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형태 그대로 코드를 짜라. 그러다 보니까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온 거예요. 가끔 이제 이것 때문에 아니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여기에 순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통으로 플로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보고 맞춰서 플롯으로 배치하세요 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디스플레이에서 플롯이 아니라 뭐 플렉스 기능을 쓴다,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플렉스를 쓰신다 그러면 배치를 리버스, 아예 반대로 뒤집어서 배치라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로값 33.333333% 높이값 100%. 그러면서 안쪽으로 패딩 너무 많이 주면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0.2 REM, 그래도 많군요. 1 REM 에헤이. 그러면 어찌 할까요? 자, 패딩 0.0A 2픽셀 박스 사이징 보드박스. 자, 0.12 REM 정도로 됐네요. 자, 어차피 쟤는 글씨니까 텍스트 라인 센터, 그리고 라인 헤이트 높이값을 li에서 설정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값도 높이값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없으니 UMB 자체에 3 REM이니까 맞춰서 3 REM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때 패딩이 중간에 하나 더 있네요. 2로 줄이면 됩니다. 자, 저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맞추시려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해서 내용물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탭을 이용해서 포커스를 잡으면 저대로 들어가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지울 거고요. li 자체에 들어가는 패딩은 있어줘야 요 사이가 간격이 좀 뜰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붙어 있어서 터치하는 분들은 좀 불편합니다. 사실 되게 작은 양이죠. 되게 조금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이 아이들을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차후에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팁 드릴까요? 자, UMB 자체의 사이즈가 간격을 늘리겠다 뭐 하겠다 하신다면 위드 값 조정하시고 패딩 값 VW로 바꾸시면 조금씩 짜자자작 하고 커질 겁니다.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언급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MB 부분. 자, GMB에 들어가는 리스트 부분은 디스플레이 논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GMB에서 전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파트는 제가 숨겨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클릭했을 때 나와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수정되어야겠죠. 자, GMB 리스트의 내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가 있을 때 이 통째로 한 번 더 DIV를 감싸는 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GMB 리스트 자체를, 자, 그냥 위에서 쪽쪽쪽 할 거라면은 뭐 맞추면 되겠지만 그냥 가도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볼 건데요. 왜 가로값 100% 줬어요? 저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려고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자, 기준치가 누구로 잡혀 있어요? 클래스 GMB 리스트는 앱솔루트 썼으니까 그 부모겠죠? 아니요, 포지션 없는데요. 그럼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군가요? 쭉 올라갔더니 컨테이너, 얘도 없네요. 그럼 얘의 부모는 누구예요? 헤드박스. 헤드박스의 포지션이 있죠? 헤드박스를 기준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헤드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에다가 포지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줘도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이때 위에 부분을 가릴 거냐 말 거냐는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탑 제로면 당연히 가려질 거고요. 이러면 보이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이 글자를 한 번에 다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왼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쭉 그냥 글씨를 굉장히 작게 넣으려고 하세요. 화면 하나에. 그렇지 않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높이값을 굉장히 길게 늘린 다음에 스크롤로 위아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앱솔루트가 아니라 그냥 픽스드 하셔도 돼요. 픽스드 하고 탑 뭐 제로로 하든 뭐 EREM으로 하든 해가지고 맞추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높이값을 100% 걸고 넘치는 거 어떻게 할 거니? 오버플로우. X는 나는 히든 숨길 거고, 오버플로우 Y는 뭐 스크롤이나 내용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할 거야. 설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스크롤 움직여 가면서 터치하고 뭐하고 있으면 공간도 생기고 쓰기 편한 거죠. 무조건 막 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겠다,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불편해요. 얘만 보였다가 나머지를 사라지게 하시려면 내비 컨텐트는 사실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또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서 일단 사라지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뭘 클릭하면 나타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타이틀과 리스트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li들을 가로값 또는 100% 일단 걸어보고요. 높이 값을 오토로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패딩 위아래는 0.2rem 정도 주고요. 좌우는 모르겠습니다. 보더 버텀 1픽셀 그리고 솔리드 이미 색깔 하나 넣어서 확인을 시켜주고 내용상에 공간을 아래서 좀 띄워주면 좋을테니까 마진 버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요소에 대해서는 마진 버텀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느정도 처리가 될 거고요. 자, 너무 위아래를 작게 줬나봐요. 0.5 적어도 이 정도는 내야죠. 자, 좌우 마찬가지로 살짝 안으로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거 싫으니까 박스 사이징 걸어주시면 좌우만이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배치가 되겠죠. 뭐 블랙 테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 테마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이라서 신경 안 썼는데 요 소문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첫 글자가 소문자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텍스트 트랜스폼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사용해라 하시면 되죠. 뭐 폰트 웨이트 굵게 해라, 아니면 선택한 것만 굵게 하겠다 빼시던지.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디스플레이 논 쓰면은 보기가 불편할 테니까 내용으로 들어가서 눌렀을 때 펼치게 되었는데 선이 밑으로 깔려 버리니까 조금 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li 자체 내부에 들어가는 누구를 내비 타이틀에다가 선을 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으니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선으로 바꿔서 수행하겠습니다. 겸사 li에 모든 li에 다 들어갔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보더 버텀을 누구에다가 제목에다가,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패딩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제목 자체에다가도 한 번 더 써주고, 뭐 가로값 100%는 신경 쓸 거 없고 높이 값도 알아서 처리되게 만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체의 굵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내용과 형태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만 하나 넣어서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언급을 해 드릴게요. 뭐냐면 li, 자, 위에서 언급한 li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요 안쪽에 있는 li만, 자, 패딩 레프트 살짝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요. 자, 모든 li 자체를 박스 사이징 들어가 있으니까 큰 건 고민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1, 2, 3, 4 들어가든 어떤 모양이 들어가든 해서 동그라미나 이런 모양들을 담아 주실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상한 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li의 바깥에 생겨요.
LI의 바깥에 생기기 때문에 내비 컨텐트 자체, 내비 컨텐트라고 하는 UL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나 뭐 패딩 같은 거를 담아서 써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서클은 LI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넣어주신다. 네. 패딩 레프트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덤으로 한 번씩 더 보여드렸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얘 자체를 픽스를 안 해놓고 썼기 때문에, 그리고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롤 하면은 아까 이렇게 쓱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네요. 자, 이거는 보기가 좀 싫으니까 픽스드로 바꾸어서, 어디 갔지? 아까 픽스드 놓은 거를 높이 값도 제로, 그리고 위에 공간 패딩 탑 자체를 조금 많이 띄워서 공간적으로 형성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빠진 것 중에 보면 노트북에 보면 얘 왼쪽에 있는데, 자,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미처 못 지운 거고요. 두 번째, 마진 오토가시가 가운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플러시 들어있잖아요. 플러시 수동 모드로 왼쪽 정렬하겠다, 오른쪽 정렬하겠다 라고 해놓고 여백을 알아서 주겠다 라고 해버리니까 왼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있어서 이것도 지우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자, 빠진 게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사이즈로 다시 복구 띡 했더니 자 나왔고요. 이 자리, 자, 스크롤해서 좀 보기 싫어서 제가 그냥 아예 덮어 씌웠어요. 덮어 씌우면서 패딩으로, 요거 맞나? 맞죠? 패딩을 좀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을 처리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냐? 나중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디스플레이 논이 딱 되겠죠. 다시 버튼을 딱 누르면 디스플레이 논이 사라지면서 나오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궁금한 점이 뭐냐? 버튼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버튼 만들어야죠. 버튼 만들 거예요. 자, 버튼을 먼저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GMB 영역에 H2 가지고 버튼 만드셔도 돼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제목이고 그 버튼 자체가 제목 역할을 할 테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그리고 또 JS로 수정을 하려면 꽤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따로 div로, 자, 클래스 GMB bt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요소를 통해서 타입 버튼,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는 뭐 하면 돼요? 해당하는 버튼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전 여기다가 스펜으로, 클래스 그냥 블라인드로 할게요. 하고 내비게이션, 아니면 전체 메뉴라고 했다. 전체 메뉴 버튼, 버튼 안 써도 되죠. 버튼 요소니까. 이렇게 하시면 글씨는 안 보이지만 하나의 틀은 나옵니다. 자, 무난하게 X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 스펜으로 사실
좀 좋아해서 그렇게 좀 쉽게 쓰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모티콘이라는 아이콘이라는 해석도 되기도 하고 또 이스펜이랑 섞이면은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텍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가지고 저는 또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그거 자체로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개로 할게요. 자, 세 개로 해서 요거는 클래스, 자, 라인 2 이렇게. 자, 요거는 라인 1, 이건 라인 3. 뭐 나중에 응용이 되시면 이제 이걸 비포나 애프터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 태그 하나만 가지고 또는 이 스팬 태그와 버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자, 일단 요 라인 3개를 가지고 해봅니다. 이때 똑같이 공통적으로 작업하는 게 좀 편하니까 저는 그냥 라인이라고 줄게요. 뭐 버튼 안에 i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게 나을 것 같고요. 자, GMB BTN이라고 하는 영역 틀 하나 세팅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서 일단은 버튼이 안 보여요. 버튼이 안 보이기 때문에 GMB 리스트를 잠깐 숨겨놓고, 자, 스마트폰에서 GMB 리스트 디스플레이 논 숨겨놓고 이 자체에다가, 자, 클래스 이름이 어디 갔죠? GMB BTN. 자, GMB BTN 가지고 저는 가로값 100%, 높이값 100%라고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적당하게 색깔을 넣어주면 오케이, 여기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했고요. 통째로 저는 얘를 앞으로 빼서 처리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버튼 누르면 둘 치환시키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레러티브를 써서 z인데스를 끄집어 빼 올리려고 합니다. 왜 여기다가 이런 포지션을 갑자기 썼느냐면, 자, 이 상태만으로도요, 이 상태만으로도 이 디스플레이 논 있는 걸 지워볼게요. 보여요. 네, 왜? 포지션을 썼지만 다른 z인데스가 없잖아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 GMB 버튼보다 z인데스를 낮추면 뒤에 갈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다시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버튼 요소 자체도 기능이 정확하게 말하면 틀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버튼은 가로값 100%, 높이값 100%로 설정할 겁니다. 그럼 우리 기준에서는 이 아이는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서 처리가 되겠죠. 물론 스마트폰에서는 손가락 모양 자체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버튼 요소라고 하는 아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 버튼이라고, 자, 왠지 패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찾아서 수정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패딩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딩을 지우겠습니다. 자, 패딩 날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안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자리 잡아 볼 건데요. 자, 라인이라는 클래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GMB BTN 안에 있는 클래스 라인에다가 처리할 겁니다. 어차피 라인 하나밖에 안 쓸 거라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i 요소기 때문에 가로값 100% 하시고 높이 값으로 쓰시든 아니면 보더로 쓰시든 관계없지만, 쓰시는 순간,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진하게 쓰는 순간 보이느냐? 1도 안 보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블럭 써야 된다는 건. 자,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자체는 버튼 요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운데 배치가 돼요. 버튼은 무조건 가운데 배치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응용한다면 마진 버텀을 이용해서 쓰셔도 되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것도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그냥 대놓고 포지션. 두께가 좀 얇은 것 같으니까 두께는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포지션 주고 탑 50%. 어서 많이 보던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쓰셔도 됩니다만 그냥 탑 제로에 버텀 제로에 레프트 제로에 라이트 제로까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오토.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 배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라인 1 에다가 추가적인 위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탑이라고 써도 되고요. 트랜스폼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이라고 쓰고 트랜스레이트를 y값 마이너스 써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올렸네요. 1. 그럼 3번은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값을 1 rem 위아래 배치되죠. 사실 햄버거 메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형태보다는 조금 더 가로로 긴 형태이기도 하고요. 저대로 써도 실제로는 조금 틀이 안 맞기 때문에 약간씩 더 줄여주시는 게 더 이쁠 거예요. 그래서 0.8 정도 조금 낮춰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정확하게 뭐 하실 거면 여러분이 이쁘게 직접 계산을 해서 쓰십시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못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햄버거 메뉴 모양이 나오고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 들어있는 걸 지우면 딱 이쁘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추가적인 기능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자꾸 이쁘게 만들 거냐,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클래스 GMB BTN에 클래스 액트 뭐 또는 클로즈 원하시는 어떤 이름을 붙이게 할 거고요. 그때 누구를 클래스 라인 1, 라인 2, 라인 3에다가 각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처리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제로 원래대로 돌릴 거고요. 클래스 액트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 모였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컴마 아니에요. 컴마 안 붙어요. 자, 로테이트 돌려줍니다. 또 세 번째도 동일하게 반대로 돌려줍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아이는 높이 값을 없애줍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바뀌죠. 자,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려면 당연히 1, 2, 3 라인에다가 요거죠. 트랜지션 모든 기능들을
어떻게 하겠다? 적당한 시간 동안에 움직이게 하겠다. 뭐 이징을 하시든 리니어를 하시든 자유로. 액트를 우리는 그럼 클래스를 뭐 하시면 돼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렇게 처리되는 게 좀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오퍼시티로 처리해 주시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가로값을 제로 추가하면 가로도 줄면서 이때 액트라고 하는 아이를 저는 버튼에다 줬는데 사실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액트라는 아이가 이 GMB에다가 들어가면 GMB 액트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아이는 자,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먹기는 할 거예요. 아이디였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클래스 액트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아니라 GMB에서 클래스를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기능은 똑같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면 아까 있던 디스플레이 논 자체를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논이지만 얘가 일단 보여드리는 용이니까 GMB 액트가 들어가면 클래스 GMB 리스트는 디스플레이 플러그로 바꿔라 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썼어요. 그럼 결과는 닫혀라. 아직 누를 순 없지만 누르는 순간 다른 처리가 되겠죠. X로 바꾸시든지 뭐 가로 선으로 이제 조정이 하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 자유가 됩니다. 이 부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뭐 아까 보니까 좀 줄어주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 얘를 가로값 제로 마찬가지 쓰고 중간에 건 전혀 안 건드리는 형태로 바꿔가면 똑같죠. 뭐 다를 게 있나요? 저는 가운데를 하게 해놨고 정리 자체를 왼쪽으로 기준으로 하면 왼쪽 정리를 해서 해라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